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의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며 시작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품사 손도 못 쓰고 줄 폐업, 차 쇼크 확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을 실적 쇼크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파가 부품업체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매출이 30%나 줄어들어서 곳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5년 새 반토막이 나서 부품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전하고 있군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강제징용 개인배상 내일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일본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양국 암은 착지점 안 보인다. 뭔가 양국 관계 좋지 않다. 이런 일본 언론 기사인데요. 일본 배상명령 대비 외교카드 검토. 주한 일본 대사 귀국시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네요.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그 5억 달러에 과연 강제징용 피해 내용이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바늘구멍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정원 채운 곳이 없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여기 보시면요. 국공립수 적어서 띄엄띄엄 통학버스 거의 없고 도보로 걸어서 가기도 힘들다. 굉장히 불편한 곳에 위치돼 있군요. 긴 방학, 짧은 방과 후도 걸림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군요. 정원 충족률이 전국 평균 79%밖에 안 됩니다. 서울 경우는 90%, 10% 정도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비어있는데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용무니까요. 교육당국이 좀 해결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폭탄 소포 이어 유대인의 총기 난사, 미국 증오범죄 확산되고 있다. 40대 백인 남성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모든 유대인 죽어야 이렇게 외치면서 11명 넘게 총격을 가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아픈 건가요? 이런 일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의 행간을 분석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내린 비가 그친 뒤 날씨가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아직 가을인데 말이죠. 날씨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장충당공원에 나가 있는 민미경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날씨 전해주시죠. 오늘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이곳 장충당공원은 알록달록 아직도 가을의 향기가 짙은데 하지만 공기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설악산의 기온 영하 7.7도, 철원 영하 0.6도, 서울도 4.6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른다고 해도 서울의 낮 기온 12도, 안동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서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 1.8도, 전주 7.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2도, 대전 15도, 전주와 대구 16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무려 1도까지 내려갑니다. 주 후반이 돼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이 정말 파랗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꼭
꼭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충당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입 다물기 전략.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얘기 같군요. 그다음에 경찰 출석하는 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굴까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입니다. 분열과 증오의 나라가 된 걸까요? 미국 이야기. 그리고 촛불 집회 2년. 오늘이 벌써 2년이 되는 그 날이군요. 자,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정점. 먼저 이렇게 써 있네요.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보시면요. 정점 양승태 향하는 검찰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헌 입에 성패 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이 됐죠. 굉장히 어렵게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실무 책임자 임 구속 수사 탄력 임 전 행정처장 차장 혐의 30여 개 양승태 그리고 전직 법원 행정처장 3명도 검찰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제목대로 정점인 양승태에 향하는 검찰 수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임종헌의 입에 성패가 달렸다고 돼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막상 그 입 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 다물기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에 성패가 달렸는데 그 입이 다물기를 하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사법남용 구속 뒤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 정치보복 부당한 구속이다. 그러면서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점까지 수사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먼저 최경선 의원님. 임종헌 전 차장의 이제 진술 거부, 수사 거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어떤 생각, 어떤 이유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일단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건을 그 사람들은 일단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변호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사법농단이라고 보는 검찰 측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종헌 전 차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의 의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이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싫다. 이런 측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법 남용이라는 것이 재판 개입이 핵심인데 이것은 구두 지시로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겠지 뭐 문서로 재판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남기지는 그럴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의 정언이 정말 핵심적인 어떤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키가 될 것인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입 다물기 전략이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수사에도 상당히 차질은 있을 수 있겠죠. 김철 교수님, 지금 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 진술 안 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입을 다물겠다, 구속이 됐지만 그런데 그 이유를 정치 보복이다. 지금은 정치적인 뭔가 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통상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뭔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영장이요 본인의 친정인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도 정치적 보복에 가담을 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임 전 차장의 상당히 딜레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원에서도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 준 셈이 돼 버렸는데 그렇죠. 이게 상황이 좀 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예.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예. 법원 내부에서 이 사법부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좀 이렇게 간지 지혜 같은 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 수장까지 뭔가 이제 그렇게 그 수사가 가지는 않게끔 예. 뭐 참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이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이 사법부라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재판부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법원 자체가 자기 정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식구감싸기라는 시비를 없애기 위한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권이나 현재 정치 세력한테 향한 거지만 법원한테는 할 얘기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딜레마인 거고 결국은 이런 이제 시비 던지는 것은 이제 먹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 오늘도 잠깐씩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여기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갈린다고 하네요. 사법농단 어느 정도 규명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분석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논의, 힘 빼기 목적이다. 또 이런 해석이 있네요. 임종원 구속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사를 좀 더 읽어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려운 수사 여건에서도 검찰이 사법농단 실체를 다수 밝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단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5일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여야 4당 원내대표의 발표. 이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또 정치적 해석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이군요.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문석 사장님.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지금 전해드렸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어떤 배경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밝혀진 부분 방금 이제 그 사회자가 읽어주신 부분은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상당 부분 압박을 줬을 거다. 그 부분이고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그 임 차장이 관계자들하고 차명폰으로 말 맞추기를 했던 부분. 그렇다는 또 그런 소식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알려진 부분인데요. 상당히 그 가슴 아픈 일은 법원이 범죄 집단으로 계속 그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 계속 범죄자들을 은닉하고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읽어주셨던 게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 내부에서 강하게 지금 그 분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 범죄를 은닉하고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있었던 사실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꼬리자르기라는 표현이 법원에서 나오는 건 아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런 영역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종종 보도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사법부 특히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으면 전면적인 부정을 당할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이 그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꼬리 자르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건 현재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고 법원에 대한 법조계 안에서의 신뢰가 없는 거다.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받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재판부가 강한 여론적 지지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저들로서는 우리는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분노의 분출이거든요. 법원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안인데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다른 사람 재판하듯이 똑같이 자신의 식구들에게도 재판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법원의 신뢰나 공신력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사실 임종원 전 차장은요. 사실은 그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대법관으로 가는 자리로 통상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법관 직전에 지금 좌절을 한 셈인데 아까 말한 꼬리 자르기와 관련해서 일각의 법조계 시각은 저 파장이 이른바 대법관으로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의 눈초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게 어떤 그렇게 의도하에 발부가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10여 개의 제목에 30여 개의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소위 저희가 속칭하는 재판 거래라는 것은 직권남용의 일부거든요. 이제 판사한테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지시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거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 그거는 미수죄가 없어요. 그건 또. 그래서 법리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검찰이.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아마 사찰, 법관 동향 파악이 그것 또한 직권남용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일부 진술도 있고요. 또 뭐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어떤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소명이 된다. 이런 이유인가요? 그렇게 판단한 걸로 전 추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히 기각됐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증거 수집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수집은 사실 불필요한 거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 기각된 거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바로 된 거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법리상 조금 억측이 있고요. 뭐 물론 뭐 외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냥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 저희가 믿어야겠죠.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참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는 상황. 이게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이 지점에 있어 보입니다.